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또 시작이네. 희망장사하지 마세요. 조금은 직설적으로 말씀해주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항상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희망도 없이 부정적으로만 암흑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XRP를 보유하고 있고 내 선택으로 매수를 했다면은 현실적인 판단과 함께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XRP 이슈랑 함께 남은 하루도 긍정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RP 시장에서는 악재성 이슈 한 가지랑 호재성 이슈 한 가지, 이렇게 총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미국 법원과 SEC 그리고 리플 간의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으로 리플 생태계가 다시 한번 확장된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법원 소식부터 살펴보자면요. 최근에 SEC랑 리플이 합의한 내용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 또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판사가 일부러 제도적인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해석이 되고요. 긴급 속보로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리플과 SEC가 서로 합의했던 내용이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다라는 보도인데요. 처음에 이 소식을 들으면 이것도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단순한 후퇴나 좌절로 보는 거는 오해입니다. 이번 기각 자체가 오히려 정리하고 가자라는 신호에 가까운데요. 사실 리플과 SEC가 최근에 서로 간에 합의를 도출했죠. 핵심은 여기서 두 가지였어요. 벌금을 기존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줄여버리고 XRP의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이 조건에 대해서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법원에다가 승인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판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건 단순한 벌금 문제나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리플의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 특히 다른 알트코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판사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조용히 합의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 공적인 판례로서 명확하게 정리를 돼야 된다. 즉 이거는 리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폴리곤이나 솔라나,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수많은 프로젝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만한 사건인 겁니다. 판사가 이거를 공공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라고 결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XRP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당장은 기각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도 일부 조정이 나왔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이번 기각이 합의 무산이 아니라 절차 재정비에 가까운데요. 리플과 SEC가 법원에 요청한 거는 정식 판결이 아니라 일종의 예비적인 판단이었고, 그런데 법원은 이런 간이 절차 말고 정식으로 판결까지 끝내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정리되고 있는 중이란 뜻인 거고, 특히 벌금 감경이라거나 XRP 유통 허용 같은 여러 가지 핵심 합의 내용은 앞으로 정식 판결에서 일부 수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각 자체가 오히려 XRP의 제도권 전환 시나리오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 지금 잠깐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사전 정리 단계인 거고, 결국에 이 사건이 XRP가 단순한 송금용 알트코인이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의 중심에 서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들이 참고할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인 거고, 그 기준점에 XRP가 있다는 것은 리플 생태계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거는 이 기준이 얼마나 빠르게 명문화가 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관 자금과 ETF 승인이 어떤 흐름을 만들 것이냐. 지금은 조정이 아니라 정책 기반을 만드는 시간인 거고요. 여기서 XRP가 진짜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이런 과정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XRP가 기록될 자산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XRP 생태계 안에서 정말로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웜홀과의 공식 파트너십 체결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협업이 아니라 XRP의 정체성과 체급 자체가 달라지는 신호라고 보셔도 돼요. 웜홀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멀티체인 브릿지 기술이에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아발란체, 코스모스 이런 주요 체인들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이제 그 대열에서 XRP의 리플 레저가 곧 출시될 리플의 EVM 사이드 체인까지도 합류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XRP 생태계가 이제 단일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체인들과 연결되면서 DApp과 NFT, DeFi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진짜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EVM 사이드 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앱과
툴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리플 생태계로 옮길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는 뜻인데, 이게 가능해지면은 XRP 위에서 DApp이 들어가고 NFT가 거래되면서 디파이 프로젝트가 유동성을 제공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게임파이나 다오 같은 구조도 모두 다 리플 레저 기반에서 작동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XRP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국경 간의 송금형 코인이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벗어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실제 사용 중심의 멀티체인 인프라 허브로서 진화하는 본격적인 전환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하게 수익 모델 확장의 시작점인 거고, 예를 들어서 XRP가 DApp 결제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은 네트워크 수수료 수익이 생겨요. NFT나 디파이 생태계에서 리플 레저가 사용되면은 토큰의 락업이나 보유 수요가 늘어나고요. 여기에 웜홀을 통한 크로스체인 연결까지도 더해지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대형 프로젝트에서 리플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웜홀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XRP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신호인 거고, 리플 레저랑 EVM 사이드 체인의 조합은 XRP 생태계를 단순한 송금 시스템이 아니라 DApp과 디파이 NFT가 모두 작동하는 멀티체인 플랫폼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거예요.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면 실제 사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기관 수요나 장기 락업까지 다양한 재평가 요소들이 차례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기술 뉴스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XRP가 다시 정의되는 분기점으로서 기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XRP가 지금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RP의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한눈에 봐도 시장은 현재 명확한 하락 수렴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단의 하락 추세선은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가고 있고요. 하단 지지선은 점점 수렴해가면서 쐐기형 패턴을 완성해가고 있죠. 하락 압력이랑 박스권의 경계선에서 현재 캔들은 하락 추세선에서 눌리면서도 2680원에서 2800원 사이의 박스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최근에 음봉에서 2680원 부근을 강력하게 테스트한 이후에 다시 그 위로 올라오면서 단기적인 매수세 유입이 있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거래량은 크진 않지만 이 자리를 지켜내는지, 이 여부가 앞으로의 반등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인데요. 1위평선은 2,900원, 62평선은 3,045원 부근이고요. 이 두 가격대를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이상 시장은 계속 눌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반등인가 아닌가, 더 눌리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저울질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차트상의 가장 중요한 구간은 두 곳입니다. 먼저 지지 구간인데요. 2,680원에서 2,700원 라인 자체가 최근에 몇 차례 테스트를 거쳤던 구간이고, 그때마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탈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2,500원대, 2,200원대까지도 열어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저항 구간 같은 경우는 2,900원에서 3,050원 라인입니다.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빠르게 돌파를 해주면은 3,300원대까지도 빠르게 회복될 수가 있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량과 함께 진짜 매수세를 동반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구간에 버티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이 갈림길에 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이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이 시장 바닥에서의 반등 시도도 역시 꾸준하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4시간 동안 XRP 네트워크에서 포착된 온체인 흐름을 살펴보면은 내부에서는 상당히 큰 돈들이 움직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네트워크 활동의 급격한 감소인데요. 하루 활성 주소가 10만 개를 넘던 수준에서 2만 개까지도 줄어들면서 거래 참여자 수가 8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의 활동이 확 줄어들었다, 이런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하루 결제 볼륨은 오히려 급증을 했어요. 리플 레저의 하루 결제 규모가 4.5억 달러에서 6.8억 달러까지 50% 이상 증가를 했고, 전체 전송액은 하루 기준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적은 인원들만 움직이는데 거래되는 금액은 엄청나다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이런 현상은 결국에 고래들의 대규모 자금 이동으로 이어질 거예요. 실제로 바이낸스에서만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XRP가 출금이 됐고요. 반대로 최근에 일주일간 400억 원 규모의 XRP가 거래소로 유입된 기록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래소 유입은 매도 준비를 뜻하는데, 출금 같은 경우는 장기 보관이라거나 차익 실현하고 나서 시장을 떠나는 신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XRP 시장은 활성도는 낮아졌지만요, 실제 자금은 커지고 있고, 고래 자금이 거래소로 들어오면은
하락 압력과 빠져나가는 지지 신호로 보여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거래소 출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반등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반대로 유입이 많아지면은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해서 주의하는 전략 자체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사람이 줄어들었는데도 돈은 더 크게 움직이는 구간으로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12거래일 연속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 유입 규모만 해도 7,400억 원이 넘고요.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 같은 대형 기관들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반등을 노린 자금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관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흐름으로서 해석이 가능한 거고, 이런 흐름들이 비트코인의 바닥 다지기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장기 보유자들의 매집이 다시 시작됐다는 점인데요. 크립토 퀀트 분석에 따르면 최근 들어가지고 코인을 오래 들고 가는 다이아몬드 핸드들 측에서 비트코인을 다시 매수하고 있다고 해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들의 움직임 이후에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큰 상승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역시 중장기 모멘텀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코인 투자 시작에 대해서 강요를 안 했을 거고, XRP를 무조건 들고 있으라고 족쇄를 채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최종적인 매매 선택은 내가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하지만 코인 시장 중에서 XRP라는 코인을 선택했을 때 XRP가 가장 싫어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다른 코인들은 다 오르는데 XRP만 안 오르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거나 수십 %씩 마이너스가 나올 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장 XRP가 싫어지고 떨어지기를 바라는 시기는 내가 XRP를 매도했을 때예요. 사람의 심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가 매수하면 당연히 오르기를 바랍니다. 내가 팔면 어떨까요? 반대로 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투자 심리예요. 이 투자 심리가 아마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 유효한 사람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내가 팔고 나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글들, 영상 위주로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댓글도 부정적으로 달 겁니다.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버텨가지고 지치면서 너무 재미가 없고 또 다른 건 다 오르는 것 같은데 나만 수익을 못 보는 것 같은 이런 순간에 매도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2,700원까지 하락하고 나서 결국에 누군가는 그때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반등이 시작이 된 거고, 그 사람들은 현재 10% 이상 수익 중이에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절대로 내 매수 단가가 기준이 안 되셨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